안녕하세요. 환블리 영상기자단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신약개발 모달리티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우선 의약품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관찰 기반 신약 탐색으로 아스피린과 같은 약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을 유발, 완화시키는 물질을 표적으로 활성을 조절하여 약물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이 모달리티입니다. 어떤 모달리티를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표적 물질을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공략할 것인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약물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플랫폼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6가지 모달리티에 대해 2개의 영상에 걸쳐 설명드릴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세포치료제와 RNA 치료제,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AAV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신약개발 모달리티는 세포치료제입니다. 세포치료제는 손상된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복원시키기 위해 자가, 동종 또는 이종 생물체로부터 얻은 조직이나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및 조작하여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치료제입니다. 세포치료제는 자가 유래, 동종 유래, 이종 유래, 세포주 유래 세포를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체세포와 줄기세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 가능한 배아줄기세포와 조직 특이적 세포로만 분화 가능한 성체 줄기세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암의 경우 세포맥의 면역을 유도할 수 있는 T세포, NK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항암요법은 전이성암에 적용 불가하거나 정상세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세포치료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의 활성 유도를 국소 부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생체 전반적으로 유도하여 전이성 암종 및 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세포들의 암에 대한 특이적인 반응과 살상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유전자 삽입 및 제거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암세포에 과발현되어 있는 세포 표면 단백질을 찾아 T세포, NK세포 또는 대식세포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발현시킵니다. 이를 통해 T세포 또는 NK세포의 암세포에 대한 반응을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제거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CAR-T, CAR-NK, CAR-M세포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AR-T 치료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T세포는 MHC1에 제시되는 종양 하원을 인식해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종양의 회피 기전으로 MHC1을 제거할 경우 T세포는 종양세포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반면 CAR-T는 T세포의 유전자 삽입을 통해 MHC1 없이도 종양세포 표면에 발현하는 항원을 직접 인식할 수 있어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CAR-T는 다양한 암종에 대해 임상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혈액암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의 1세대 CAR-T부터 활성 및 증식을 증식시킨 4세대 CAR-T까지 발전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AR-T 치료제는 세포 표면의 항원만 인식할 수 있고 해당 항원이 적게 발현되어 있는 정상세포에도 반응을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독성과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이라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사이토카인이란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과하게 방출될 시 면역 반응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각한 부작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CAR-T 치료제는 혈액암에서는 효능을 보이지만 고형암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면역 활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이토카인 유도 신호 전달을 이용한 4세대 CAR-T 세포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AR-NK 치료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NK세포란 선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세포로서 강력한 세포 사멸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NK세포는 MHC 발현이 낮은 세포를 인식하여 제거하는데 암세포가 그 예입니다. 또한 항체 의존성 세포 독성 반응을 이용하는데 이는 항체와 병용 투여하여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입니다. NK세포에는 항체의 FC 부분을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가 존재하여 암세포 타겟 항체와 함께 투여한다면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NK세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MHC 발현을 하는 암세포의 경우 회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항체 의존성 세포 독성 반응은 암세포 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기에 무분별하게 활성화되어 정상세포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NK세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CAR-NK세포 치료법입니다.
N키세포의 세포 독성 능력을 그대로 이용하고 암세포 특이적인 인식 방법을 더해 강력한 세포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CAR-M 치료제입니다. CAR-M 치료제는 대식세포에 CAR 유전자를 적용해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파괴합니다. 종양 부위까지 이동해 제한적인 T세포와 달리 대식세포는 고형암 주변에서 주로 발견되어 고형암 환자에게 우수한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사이토카인 방출 증후군 부작용이 적습니다. 국내에선 중외제약에서 개발하고 있으며 해외에선 카리스마 테라퓨틱스의 CAR-M 후보 약물이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습니다. 세포치료제는 4차 산업 발전과 함께 새로운 질병 치료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CAR-T 치료제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45.7% 성장을 통해 시장 규모의 지속적 확대가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모달리티는 RNA 치료제입니다. RNA 치료제란 세포의 단백질 형성 과정에서 유전 정보의 전달 작용을 하는 RNA를 이용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입니다. RNA 치료제의 장점입니다. DNA 치료제의 경우 잠재적으로 숙주세포의 개놈과 통합될 위험이 있지만 RNA 치료제는 이런 위험 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또한 높은 선택적 특이성과 투과율이 장점입니다. DNA 치료제의 경우 세포질과 핵막을 관통해야 하지만 RNA는 저분자이기 때문에 세포질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세포 내 단백질 활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유연성이 있습니다. 진화하는 표적에 적응하거나 코로나같이 진화하는 병원체 변이를 다루기 위해 빠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단백질 치료제나 다른 화합물에 비해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RNA 치료제의 한계점도 있습니다. RNA의 불안정성으로 표적기간 전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온 저장, 운반 기술 및 지질 나노입자 제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mRNA 백신의 초저온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많은 제약사들의 숙제입니다. RNA 치료제의 전망입니다. 글로벌 RNA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1년 17.6%의 성장률로 2030년에는 더 큰 숫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모달리티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AAV입니다. AAV는 지름 20나노미터의 작은 바이러스로 복제결손 비외피성 바이러스입니다. 유전체가 외가닥 사슬 DNA이며 감염력은 있으나 병원성이 거의 없어서 유전자 치료에서 DNA 운반체로 사용됩니다. AAV는 면역원성이 낮고 세포와 조직에 대해 유전자 도입 효율이 높아 유전자 도입의 도구 또는 유전자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며 아데노바이러스, 레트로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보다 안전합니다. 단점은 제작이 힘들어 약가가 매우 높습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 사례는 노바티스사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가 있습니다. 척수 근위축증은 운동신경세포의 생존에 관여하는 SMN1이 변형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졸겐스마는 정상 버전의 유전자를 약의 내용물로 합니다. 유전자의 운반체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AAV가 유전 물질이 체내에서 작동하도록 도와 정상적인 운동신경세포와 근육을 갖도록 합니다. 덕분에 그동안 근본적 치료법이 없었던 이 불치병을 단 1회 졸겐스마 투약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AV의 전망입니다. 최근 2년간 유전자 치료제 거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선천적 결함이 있는 유전자 개선뿐만 아니라 후천적 유전적 기능 감퇴에도 효과를 보여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차세대 신약 개발 모달리티인 세포치료제, RNA 치료제, 바이러스 벡터 AAV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달리티를 이용하여 그동안 극복하기 어려웠던 질환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팜블리 영상기자단 박신영, 박지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